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유상증자 관련된 정정 공시 나왔죠? 그리고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해서 변동된 내용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일정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주가 빠졌을 때 투자 전략을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AI향 이 데이터 센터의 투자 규모가 아직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지만은 이수페타시스가 제이오를 인수하면서 나중에 더 발전된 인쇄 회로기판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주가 하락을 무릅쓰고 유상증자를 발표했고요. 주주들의 원성을 받으면서도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뭐 사실 유상증자 발표했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현금이 그렇게 충분치 못하다라는 거. 그런데 충분치 못하다라는 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원재료를 구매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든 기업들은 결국에는 그 원가의 구성에 원재료비가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싱코어라는 것을 사와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재료들이 있는데 앞으로 납품할 물건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또 원재료도 사와야 되잖아요. 원재료도 사와야 되고 여기서 물건을 한 100 정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80밖에 지금 납품을 못 해요. 그래서 20을 추가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돈으로 원재료 막 사들여서 지금 이거 80 맞추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더 이 성장세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여기에서 주주들한테 양해 부탁하는 거죠. 뭐 아닌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수페타시스 측면에서의 상황은 저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한 것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뭐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투자에 있어서 유상증자 일반 투자자들이 이 결정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투자자들한테 공시로 다 알려지게 되는 부분이고 이 공시 이전에 외부로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미공개 정보 이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스페타시스 업력도 있다 보니까 아마도 조심했었을 거고 내부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가 먼저 예측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어느 정도 상황이 예측되는 부분들도 재무제표상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런 하락한 주가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전략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장기 투자입니다. 강제로 장기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저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냥 내용도 모르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 두 번째는 내가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이거 보면 볼수록 굉장히 좋은 기업이네. 처음에 접하셨을 때 이수페타시스 엔비디아 향으로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늘어나고 거기에 인쇄 회로기판 들어가는 거. 하이퍼스케일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요. 인쇄 회로기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게 됩니다.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공시 내용 말씀드리면서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일부분의 내용 안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이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강제로 원금 도달할 때까지만 투자하느냐. 원금까지 오게 되면은 뭐 털어버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의 스토리를 모르고 투자하셨던 분들일 거고 장기 투자하면서 계속 오래 보유하면서 내가 정말로 괜찮은 기업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이 기업의 이 연속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속적으로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고 투자하시는 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잠재 성장, 이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유상증자 이벤트도 활용하는 거죠. 유상증자에 대한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이게 굉장히 확률적으로 좀 잘 맞아 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 권리락일 날 주가가 빠지는 경우 그리고 또 1차 발행가액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이 나와야 권리락일 가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권리락일은 신주 배정 기준일 바로 전영업일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발표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요. 지금 만약에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가는 주가 하락대로 두드려 맞고 신주 인수권은 챙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다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기왕 이 주가가 떨어진 거 신주 인수권이라도 챙겨 놓으시는 거 그리고 신주 인수권 챙겨 놨다가요.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습니다. 약 5영업일 정도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이벤트에 맞춰서 단기적인 적극적 매매 전략을 가져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무게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성장 가능성이 JO를 인수하면서 더더욱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굉장히 좀 길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면서 부연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들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현재 고성능 PCB 그냥 일반적인 PCB가 아니라요. 고성능 PCB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스피커 모든 전기가 흐르는 전자제품 있죠. 여기에는 이 PCB가 들어갑니다. 인쇄 회로기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요. 한 번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컴퓨터 내부에 이런 판이 있잖아요. 이런 판. 이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CPU도 달려 있고 GPU도 장착되게 되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장착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든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어요. 엄청난 부품들, 아주 작은 부품들까지도 여기에 밀도 있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로들이 막 이렇게 있죠. 이 회로들. 이 회로들이 있는데 이게 전기가 통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잘 데이터도 처리하고 어떤 작업들을 완료할 수 있게 이 회로도를 만들어주는 판, 이 회로판이 인쇄 회로기판. 그래서 프린티드 서킷보드라고 해서요. 약자로 PCB라고 합니다. 이게 AI의 발전과 함께 굉장히 데이터 센터에서 고사양으로 수요가 늘어났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수페타시스도 매출과 이익이 최근 들어서 급성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성능 PCB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PCB하고는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 주요 수요처가 데이터 센터다. 이 데이터 센터에는 여러 가지 이 IT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AI의 가속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GPU죠. 엔비디아. 이 AI 가속기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여러 데이터들을 처리하면서 이 AI가 학습하고 그 다음에 정교해지고 고도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연중 무휴로 이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AI 가속기, 이 고성능 연상 작업으로 인해서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고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열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기 설비나 그다음에 전력 공급 장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이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는 인쇄 회로기판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쇄 회로기판 이스페타시스가 만드는 고성능 인쇄 회로기판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하고 이 시스템의 열 관리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나왔죠. 다시 말해서 AI 시스템에서 열 관리, 전력 공급 안정성 무조건 안정성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 관리와 전력 공급을 잘 해주면서 그 길에 막힘이 없이 잘 돌아다니는 거죠. 전기들이. 그리고 여기 부품들이 막 있는 거고요. 그리고 CPU도 있고 GPU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돌아다니게 만들어주는 그 회로도를 만들어주는 기업이 이제 이수페타시스고 맞춤형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도 방열 관리성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센터는요. 24시간 연중 무휴입니다. 열이 얼마나 발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부각됐었던 사업 중 하나가 또 공조 장치잖아요. 그래서 냉각 쪽. 그런데
냉각도 중요하지만은 자체적인 인쇄 회로기판 안에서 열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여기에 전기가 끊어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품 내에서. 그래서 당사는 이수페타시스는 현재 기존 PCB 전자제품의 회로보드와 같은 다양한 부품들 사이에 전기적 연결을 개선하기 위한 은 입자를 포함한 액상 또는 반고체 상태의 물질인 은 페이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사용해 왔고, 그런데 은 페이스트를 사용한 PCB는 과열로 인한 수축과 팽창, 2차 전지랑 좀 비슷하네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그 안에 이 분리막의 단락 현상이 일어나고 이때 열폭주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은페이스트를 사용하니까 과열로 인한 수축 팽창하면서 전기적 끊어짐 현상이 발생해서 제품 불량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엔비디아에 납품도 하고 뭐 하지만은 여기에서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제품, 그런 제품을 공급해 줘야 꾸준하게 사용할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지금 갑과 을의 관계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갑이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을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신뢰성을 더 끌어올려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해외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기존의 은 페이스트를 사용하고 있던 PCB의 방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PCB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썼네요. 지금 사업에서 어려운 점을 정말 세부적으로 오픈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 PCB 방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기적 끊어짐을 억제하고 전도도 향상하고 발열 감소에 효과가 있는 CNT 페이스트 JO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JO와 공동 연구 개발한다면 궁극적으로 당사의 PCB 성능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CNT와 PCB 간의 사업 연계성이 가시적이다. 이거 말고도 내용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드리면 오늘 시간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이 한 단락만 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내용을.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역할. 인쇄 회로기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아까 이 사진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인쇄 회로기판이 들어가게 되는데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 그다음에 스토리지 이 장비에 다 들어갑니다. IT 장비에 다 들어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역할이 인쇄 회로기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능을 한다. 어떤 부품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이 막 있어요. 반도체 칩 하나로 이게 못합니다. 인쇄 회로기판이 있어야 이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어떤 작업과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거고 운동장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뼈대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혈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 회로도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고직접도 다시 말해서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부품들이 미세하게 촘촘하게 더 세밀하게 다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드는 거. 이걸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이런 판을 만드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제품의 안정성.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정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고객사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다. 그리고 전력 효율성의 중요성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반도체 칩이나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나면은요, 두 번째 정도 IT 장비에서 이 원가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쇄 회로기판 시장, 고성능 이 PCB 쪽 시장이 지금 아직도 시작은 하고 있지만 무한정 늘어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서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의 제품들만 갖다가 쓸 거고 교체가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 4번 미래 첨단 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이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제이오를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던 거고요.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거 준비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거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인쇄 회로기판 모든 전자기기에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국하고 대만한테 우리나라도 시장을 빼앗겼고 일본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은 빼앗겼을 때 이 다른 후발주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려면 기술력으로밖에 승부 못한다.
이거 말고 다 뭐가 있겠어요?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기술력 끌어올리려면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CNT 도전제, 이 CNT 탄소 나노 튜브 이걸 가지고 R&D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유상증자를 했는데 뭐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해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몇 리포트들 보면은 그냥 자꾸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쪽하고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2차 전지인데 왜? 라고 얘기는 하지만 탄소 나노튜브는 산업의 확장성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조 공정에 있어서는 어, 이수페타시스가 하고 있는 PCB 사업과의 시너지가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얘기를 공시에도 그리고 기업에서 자금 사용 목적에서 제휴 인수 배경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이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저희는 기업에 투자할 때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죠.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못 하실 겁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기업 하나 발굴해서 오랫동안 길게 투자해서 커다란 수익 가져가는 거. 저는 이런 기업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어떤 만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향후로 엔비디아 쪽 이렇게 납품한다. 그리고 제품 인증 받았다. 여러 가지로 주가가 상승은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계속 납품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데이터 센터에서 IT 장비 쪽에서는 서버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스토리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다층 인쇄 회로기판 데이터 처리의 최적화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들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안정성 가져가는 거, 신뢰성 가져가는 거 제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신호 처리 인쇄 회로기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에도 대용량 데이터 저장을 위한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 인쇄 회로기판이 들어가고 이 IT 장비 각각 중요한 핵심적인 중추에서 다 인쇄 회로기판이 그 판, 베이스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수페타시스가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탄소 나노튜브와 결합한 이런 R&D 시너지를 내는 부분 이거는 결국에는 신뢰성과 관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24시간 연중 무휴 가동 환경입니다. 연중 무휴이고 24시간입니다. 계속 돌아가야 돼요. 전기가 계속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이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연산하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안정적 성능을 유지하는 게 바로 신뢰성이고 여러분들께서 엔비디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쇄 회로기판이 자꾸 끊어지고 여기서 단락이 일어나가지고 중간중간에 자꾸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고객사인데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잖아요. 글로벌 IB입니다. 이런 금융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주고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면서 어떤 이 분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을 활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내용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이 돌리는 건데 이게 자꾸 하드웨어적인 결함으로 끊어진다라고 볼게요. 소프트웨어 아무리 잘 설계해도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못하면은 이거 시간으로서 단축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가 같이 받쳐줬을 때 소프트웨어도 더 발전할 수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연중무휴 가동 환경 24시간 돌아간다. 이때 안정성이 중요하고 그게 바로 고객사에 대한 신뢰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기존에 있는 소재, 아까 은 말씀드렸죠. 이거 가지고는 자꾸 수축 팽창하면서 정기적 단락 현상들이 자꾸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재로 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리고 이 다른 소재를 통해서 더더욱 정기적 신호의 안정성 그리고 방열 관련돼서 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 통제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재 선택과 엄격한 품질 관리, 열 관리 설계를 통해서 PCB의 수명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거 이런 성능을 극대화시켰을 때 결국에는 고객사들이 줄지어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을 중에서도 슈퍼 을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을의 입장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 협상력 가격적인 우위 그 다음에 제품의 어떤 공급에 대한 우위 이런 것들을 가져가잖아요. 대체적으로 네덜란드 ASML 있잖아요. ASML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장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요. 노광 장비.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ASML 장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못 만들어내요. 엄밀히 따지면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이런 기업들이 ASML한테 내가 너네들 장비 사갈게. 너네 얼마에 줄래? 뭐 이런 식의 협상이 아니라 저희 그것 좀 하나 공급해 주세요. 이런 식의 반대 입장에서 을인데도 슈퍼 을이 되는 그런 기업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 ASML이잖아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이오를 인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인수가 다 완료됐을 때,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금에 대한 부족, 조달 자금이죠.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자금의 부족이 예상된다라고 언급이 됐어요, 공시에서. 그래서 정정된 내용에서 이게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제대로 조달이 안 됐을 때는 계약금 넣었던 거 날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 보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삼성전자 이 차트인데요.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연봉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성장을 해왔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이 삼성전자로 인해서 많은 다양한 이 소재 부품 장비 업종들이 돈을 벌게 되는 구조로 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받쳤던 굴지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봉을 보시면은요, 이게 장기 투자했을 때 이런 기업들은 돈 벌었겠죠. 복리 효과도 누리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최근 어려워졌습니다. 이 어려워진 과정 속에서 AI 발전에 이 따라가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런 기업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기업의 연봉 차트 한번 보세요. 연봉 차트. 자, 보시면은요. 2013년부터 해 가지고요. 1년 동안 사고 팔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40% 올랐어요. 2013년도. 2014년도 24%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9.44% 올랐어요. 2013년도에 한 번 사고 연초에 한 번 사고 건들지 않은 거예요. 매년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24%, 19%, 그리고 12%, 그다음에 37%. 또 21년도에는 51%. 이 기업에 무엇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쉬지 않고 매년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산업의 변화, 거대한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대한 변화를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이끌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발전을 하려면 하드웨어 기업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 제이오가 탄소 나노튜브 관련돼서는요 기술력이 그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투자했을 때 정말로 커다란 수익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 투자 못 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유형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 딱 투자했다가 주가 빠지고 원금 돌아오면은 바로 팔아버리는 거. 이게 투자의 속성이 아니거든요. 투자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미래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 단기적인 어떤 수급적인 부분만 따라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상이 뭐 아무리 어지러웠고 시끄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고. 왜냐하면은 이익이 맞춰주잖아요. 이 회사의 제품을 안 쓰면은 세상이 안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수페타시스가 하드웨어적인 기업이면서 제이오하고의 R&D 시너지를 통해서 인쇄 회로기판에서는 정말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데서는 안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을 발견한 거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돼서 계속 정보들을 취합하고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과 함께 주식하는 사람들 텔레그램 채널에서 함께 정보 얻어 가시고요.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매수매도 포인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채널 안에서 매수 의견을 드린 종목입니다.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그 날짜가 11월 1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발표하고 유상증자 이벤트 매매가 발견이 돼서 제가 매수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있어서
계속 정보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12월 3일 날 1차 부분 매도 의견을 좀 드렸어요. 단기적인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대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내용도 좀 올려드렸습니다. 이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는 유상증자 이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이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매수 언급을 드렸는데, 단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매도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평단가가 높고 마이너스 50% 손실 구간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리면서 신규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한 실시간 단타 종목, 이런 종목들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텔레그램 채널, 이 멤버십 채널입니다. 그래서 무료가 아니라 유료입니다. 가격은 월 10만원, 3개월 25만원입니다.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방도 있지만은요, 지금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이 멤버십 채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세히 알려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글을 쓰고 저희가 어떤 의견을 드리기 위한 많은 노력도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멤버십 채널 같은 경우는 비용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입장하시고 나면은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그 이외의 종목, 또 앞으로 저희는 상승하는 종목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신규 발굴 종목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도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잡진 않습니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 잡고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전략을 공유드립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못 냅니다. 이거는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의 투자 전략을 공유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 매수, 매도 의견, 추가 매수 의견 꼼꼼하게 다 상세히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이 금액이 지금 월 10만원, 3개월 25만원이죠.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채널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사칭 채널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좀 봤었어요. 그래서 이 사칭 채널이 이제 검색해서 막 나오게 됩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 벤자민의 공식 포착으로. 그리고 또 텔레그램 채널도 막 있었어요. 그래서 검색하셔서 나오는 텔레그램 채널 있죠? 이거 다 사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절대 검색 안 되게 해놨습니다.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10-7549-6912번, 저 벤자민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호 같은 경우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번호 이외에는 다른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010-7549-6912번, 다른 번호 안 쓰니까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 사칭 채널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절대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런 채널 들어가면은 월에 10만원, 3개월 25만원 이렇게 받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그리고 자문사 거쳐서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하셔서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